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에이, 내가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병원에 누워있는 친구를 보면서도, 경제적으로 무너진 이웃을 보면서도,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을 보면서도,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저 사람 이야기지, 나는 아닐 거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씩씩하게 웃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모습, 평생 모은 재산이 집 한 채뿐이라 생활비에 쪼들려 허덕이는 사람, 자식들 다 떠나고 홀로 집을 지키며 나는 괜찮아라며 눈물 훔치는 사람. 그때마다 제 가슴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건 저 사람 얘기가 아니라 언젠가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 삶을 과신합니다. 마치 튼튼한 성벽 안에 숨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성벽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 미리 알지 못했을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저 교과서 속 도덕이나 남의 불행담이 아닙니다. 먼저 길을 걸어간 인생 선배들의 눈물 섞인 고백이고 제가 직접 곁에서 지켜본 현실입니다. 50 이후 우리가 가장 많이 빠지는 세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지옥 같은 길로 끌고 가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를 바꿀 수 있는 작은 단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몸은 아직 청춘이다라는 착각.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아직 멀쩡해. 내 몸은 남들보다 튼튼해. 조금 피곤한 건 나이 탓이지 큰일은 아니야. 50 이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자기 위안, 바로 건강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호탕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치과 갈 일 없어. 내 치아는 돌덩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남들 다 치아 치료받을 때도 그는 멀쩡했고 심지어 그걸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그 자랑을 배신했습니다. 치주염이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결국 치아를 모두 잃고 의치를 하게 되었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염증이 뇌로 번지면서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경도성 인지장애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한때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그의 얼굴은 이제 활력이 사라지고 늘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건강이란 건 자신하는 순간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구나. 또 한 사람은 술을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내 위장은 강철이다. 소주 2병쯤은 우습지. 그는 주량을 자랑처럼 늘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위암 판정을 받고 몇 번의 큰 수술을 거친 후 지금은 투병 중입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강철 위장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쌓아온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자식이 곁에 있어도 내 몸이 아프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줄줄 새어나가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삶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강철 같은 인생은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삶입니다. 아침마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작은 통증이 반복된다면 괜찮겠지 하지 마십시오. 검진을 미루고 또 미루는 습관, 그것이 바로 지옥행 티켓입니다. 한 번쯤은 멈춰서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어야 합니다. 괜찮다라는 착각이 아니라 혹시 모르니 확인하자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이런 착각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땐 밤새워 일해도 멀쩡했는데 50이 넘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찼습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검진을 받으니 심장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도 괜찮아라며 무시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은 우리가 가장 자랑하기 쉬운 영역이지만 동시에 가장 먼저 우리를 배신하는 친구입니다. 강철 같은 체력은 없습니다. 단지 매일 조금씩 관리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겁이 아니라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더 큰 겁입니다. 작은 불편을 외면하지 마시고 내 몸은 아직 청춘이다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옥행 급행열차를 피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집 한 채면 노후 끝난다는 착각.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지. 이 말이 인생의 목표처럼 우리를 끌고 갔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휴가도 못 가고 대출금에 허덕이며 내 집 마련이라는 깃발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이름 석자가 적힌 등기부 등본을 받아들었을 때 그 뿌듯함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제 됐다. 두 다리 쭉 뻗고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집은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벽은 균열이 생깁니다. 재산세는 해마다 오르고 관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집도 나이를 먹습니다. 배관이 터지고 보일러가 고장나고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고칠 곳은 끝도 없이 생깁니다. 집이 있으니 든든하다는 말은 집 때문에 허리가 휘겠다는 한숨으로 바뀝니다. 집은 어느 순간부터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집은 필요할 때 현금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갑자기 큰 병원비가 필요할 때, 생활비가 바닥날 때 집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팔려고 내놔도 제값에 팔리기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거래가 지연되고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집은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정작 가장 필요할 때 한 푼도 내어주지 않는 애물단지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집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지. 그 마음 참으로 애틋하고 고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생활비도 빠듯하고 병원비도 감당 못하면서 십수년 뒤 자식에게 남겨줄 집만 붙들고 있는 삶. 그건 자식에게는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집보다 현금 유동성을 더 중시합니다. 부모가 집을 남겨줘도 세금, 관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유산이라고만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은 든든한 성벽 같지만 무너질 수 있는 성벽입니다.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건 연금, 비상금, 그리고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작은 현금 흐름, 혹은 취미를 통한 소소한 부수입. 이런 것들이야말로 위기의 순간 우리를 살려줄 방패입니다. 집은 그저 자산일 뿐 생활을 책임지는 무기가 되지는 못합니다. 제가 알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아 아파트 한 채 마련했을 때 그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큰 병을 앓으면서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급히 현금이 필요했지만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출을 더 받아야 했고 생활은 점점 더 궁핍해졌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집 한 채가 이렇게 무력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집 한 채면 노후 끝난다는 말은 우리 세대를 지탱해온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믿음이 오히려 덫이 되고 있습니다. 집은 자산일 뿐 노후의 안전망은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집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금 흐름을 준비하고 작은 비상금이라도 마련해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위기의 순간 나를 살리는 진짜 무기입니다. 나는 혼자가 좋다는 착각.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혼자가 편해. 이 나이에 사람 만나고 새로운 관계 맺는 게 뭐 그리 중요해? 50 이후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당당하게 말하지만 저는 그 속마음을 압니다. 그건 정말로 혼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주말 내내 연락 없는 자식들, 대화 한마디 없는 부부 사이, 그리고 TV 소리만 가득한 거실. 괜찮아. 나는 혼자가 더 편해. 그렇게 자기 위안을 삼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가슴 속에 스며드는 텅 빈 바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외로움. 그게 바로 고립의 그림자입니다. 의사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외로움은 담배보다 해롭다. 실제로 고립은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고 삶의 의욕을 앗아가며 심지어 수명까지 단축시킵니다. 저는 요양병원에서 만난 어떤 어르신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혼자라 괜찮아. 하지만 그분의 눈동자는 늘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대화 상대 하나 없는 병실에서 혼자가 편하다는 말은 사실 버티기 위한 최후의 자기 위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혼자가 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모든 인연을 끊어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혼자가 편한 사람은 필요할 때 누구에게든 전화 걸 수 있는 사람, 가끔 만나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 마음이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혼자가 편하다는 건 고립 속의 외로움이 아니라 연결 속의 자유여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오랫동안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이제 와서 친구 만들어 뭐해? 귀찮기만 하지. 그렇게 말하던 그분이 어느 날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림 그리기 모임에 나가본 겁니다. 별거 있겠어? 하며 갔는데 막상 가보니 또래들이 함께 웃고 떠들며 붓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웃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작은 만남 하나가 그분의 삶에 다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혼자가 편하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편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오랜만에 친구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그 따뜻한 웃음을 다시 느꼈을 때 제 스스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나는 혼자가 편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사람이 필요했구나. 여러분, 진짜 편안한 노후란 혼자가 아니라 서로 기대고 웃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피어납니다. 고립은 조용한 살인자지만 연결은 조용한 생명줄입니다. 오늘이라도 용기 내어 안부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동네 작은 모임에 나가보십시오. 누군가와 함께 식사 한 끼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 인생 최고의 보험이자 자산입니다. 나는 혼자가 좋아.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우리는 고독이 아닌 따뜻함 속에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착각에서 깨어나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3가지 착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내 몸은 아직 청춘이다. 건강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다면 귀 기울이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습니다. 둘째, 집 한 채면 노후 끝난다. 평생 모은 자산이 집 한 채뿐이라면 그것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노후의 든든한 성벽은 현금 흐름, 연금, 비상금입니다. 집은 성벽이지만 무너질 수 있고 현금은 언제든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방패입니다. 셋째, 나는 혼자가 편하다. 고립은 편안함이 아니라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진짜 혼자가 편한 사람은 좋은 인연을 잃지 않고 전화할 수 있는 친구, 밥을 함께할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연결될 때 삶은 비로소 빛을 되찾습니다. 착각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순간은 편안해 보이지만 세월이 쌓일수록 그것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괜찮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나는 혼자가 좋아.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숨어 있는 방심이 10년 뒤, 20년 뒤 우리를 후회와 고통 속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고 받는 것, 집 말고 현금 흐름을 준비하는 것, 안부 전화 한 통을 먼저 걸어보는 것. 작은 행동 하나가 미래를 바꿉니다. 지옥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행복한 노후를 향한 길로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착각 중 나는 어떤 것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내 몸은 튼튼하다라고 방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집 한 채가 든든한 보루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혼자가 편하다며 외로움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지옥이 아니라 웃음과 따뜻함이 가득한 노후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고 현금을 준비하고 좋은 사람들과 연결된 삶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는 오늘의 작은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반전 인생이 원더풀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